한국 22,000톤급 구축함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역 함대 지휘함 역할을 하는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이 성능 개량을 마치고 다시 실전에 투입됩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성능 개량이 완료된 한국형 구축함을 진문덕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 전투체계와 센서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을지문덕함은 잠수함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선배열 예인 소나 토드 어레이 소나 시스템 테스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수중 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KDXI 성능 개량 사업에 따라 작년 9월 첫 번째 함정인 양만춘함이 지난 10월에는 광개토대왕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KDXI 구축함은 길이 135m, 폭 14m 규모로 유도탄, 함포, 어뢰 등의 무장을 탑재한 채 해역 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3,200톤급 KDX-1 을지문덕함, 광개토대왕함, 양만춘함 총 3척이 성능 개량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가 된 것입니다. 순수 국내 개발 최첨단 전투체계로 성능 개량을 했으며 표적 관리 능력은 3배, 정보 처리 속도를 100배 이상 증가시켜 전투 제휘 능력이 크게 향상돼 이상 좋아졌습니다. 선배열 예인 소나를 최신 호위하면서 운용 중인 장비로 교체. 수중 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 해군의 대잠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양만춘함에 이어 KDXI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을 성능 개량해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는 양만춘함을 해군에 인도했고 10월에는 광개토대왕함을 인도했습니다. 을지문덕함은 거의 성능 개량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KDX-1 성능 개량 사업으로 향후 독도함의 성능 개량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X-1 구축함은 길이 135m, 폭 14m 규모로 유도탄, 함포, 어뢰로 무장했으며 해역 함대 지휘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 잠수함 추적 능력 강화에 해군 인도, 해역 함대 지휘함 역할을 하는 3,200톤급 구축함 을지문덕함이 성능 개량을 마치고 다시 실전에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성능 개량이 완료된 한국형 구축함 을지문덕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구축함 성능 개량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 전투체계와 센서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을지문덕함은 잠수함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선배열 예인 소나 토드 어레이 소나 시스템 테스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수중 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테스는 함정에서 적잠수함을 탐지, 식별, 추적하기 위한 저주파 수동형 음파 탐지 체계다. 방사청은 기존의 외국에서 도입한 전투체계보다 성능이 향상된 국산 전투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전투제휘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KDXI 성능 개량 사업에 따라 작년 9월 첫 번째 함정인 양만춘함이 지난 10월에는 광개토대왕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길이 135m, 폭 14m 규모로 유도탄, 함포, 어뢰 등의 무장을 탑재한 KDXI 구축함은 해역 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방사청은 KDXI 성능 개량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함 성능 개량 등 향후 계획된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해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 밝혔다. 3. 현대중 차세대 이지스함 SM3 탑재해야 시내 방패된다. 10월 5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해군 방위사업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3 배치 II 선도함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이란 블록 형태로 제작, 조립되는 함정의 첫 블록을 건조용 선대에 거치하는 단계다. 함정 건조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은 건조에 돌입한 1번 함에 이어
이번 함건조 계약도 최근 수주했다. 광기토3 배치 II는 현재 세척이 도입된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한계 때문에 탄생했다. 세종대왕급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눈만 있을 뿐 적을 타격할 주먹이 없다는 것. 세종대왕급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선정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에서 2004년 목표 성능 및 기본 설계를 확정해 기공했다. 미국 해군 주력 전투함 알레이버크급과 동일한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 1D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췄다. 눈만 있고 주먹 없는 이지스함.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다국적 공동구매 형태로 레이더 및 전투체계를 도입해 약 3억 달러 예산을 아꼈다. 당시 생산된 이지스 레이더, 전투체계는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EA 버전 일부 물량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에 적용됐다. 문제는 외견상 똑같은 전투체계 버전인 베이스라인 7월 1일 사양임에도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의 성능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옵션 사양으로 채택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군함 한 척뿐 아니라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다. 높은 사양의 게임을 즐기거나 이미지, 영상을 원활하게 편집하려면 고성능 그래픽 카드와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지스함이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BMD라는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당시 반미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미국, 일본 주도의 MD망에 가입하지 않겠다며 이지스 BMD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도 이를 타격할 수단이 없게 됐다. 세종대왕급 도입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추진된 것이 광기토3 배치 II 사업이다. 그렇기에 BMD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9, C2 버전을 전투체계로 채택했다.